어쩔 수가 없지. 자, 거기 184쪽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별거 없죠.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썼었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공식은 거기 책에도 있으니까 따로 안 쓸게요. 자, x좌표 빼기 x좌표야. 자, b하고 이제 점 a가 점 b의 x좌표는 2하고 a니까 x좌표 길이 빼고, 자, 순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a 빼기 2의 제곱이나 2 빼기 a 제곱은 같은 거나 알아보는 거죠, 우리.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x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y좌표 길이 뺀 거 3 빼기 6. 이렇게 작업하면 선분 AB의 제곱이, 선분 A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노트 2라고 놓은 거니까. 자,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풀어야지. 자, 그럼 2만 A제곱, 여기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9죠. 여기 계산하시면 18. 자, 그럼 9 이항하시고 양변의 제곱근 씌워서 A의 값 구하신 다음에 다시 BC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그럼 A-2제곱에 내가 써도 되죠. 여기가 9. 그럼 A-는 우리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서 요거는 지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5가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1 쌍이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제끼시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B의 좌표를 완성하시고요. B의 좌표가 5, 6 그리고 C의 좌표가 7이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 거에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루트 씌우셔서 BC 길이 구하시면 되니까 뭐 특별히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선분과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이제 유제 1-3번 같이 이렇게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나오는 문제들은 함부로 우리가 외분점이나 내분점 같은 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함부로 외분점, 내분점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세요.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런 루트를 미리 식에서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A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185쪽.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계속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문제 엮어 나가면서 풀어주기. 자, 그러면은 대표 2번. 자, 그럼 P를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의 좌표, X좌표가 뭔지 모르지. Y좌표는 0인 거 알아.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Q는 반대로 X좌표가 0인 건 알고 Y좌표가 뭔지 모르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점 A에서부터 P까지, 그러니까 점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점 B에서 P까지의 거리도 같고요. 점 A에서 Q까지의 거리와 점 B에서 Q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팅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가 2,2고 B가 -1,1이니까 2 이렇게 뺄셈을 해보면은 AP에 여기 미리 제곱 붙일게요. 여기랑 같은 이유입니다. 제곱 붙여서 그냥 선분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냥 썼을 때 생기는 루트를 미리 없애 놓을 거예요. 그럼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2의 제곱은 BP의 제곱.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차이를 이용하면 될 거니까 A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A 플러스 1의 제곱, 0 빼기 1의 제곱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A 값 하나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이제 구하셔서 이제 PQ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럼 0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2의 제곱. 자, A의 X, Y 좌표는 둘 다 2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고, B의 X좌표를 이용하면, XY좌표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1, 1이 여기는 0,B랑 엮어서 0 빼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B의 제곱, 뭐 B 빼기 1의 제곱 해도 되겠네요. 뭐 똑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위아래에서 각각 A, B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XY축 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PQ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으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2-2번 같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P는 자, XY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가 뭔지 모르지만 Y좌표는 거기에 2배에서 1 한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P가 이런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P X좌표를 A라고 하면 여기에 2배하고 1을 더한 게 Y좌표입니다. 라고 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럼 요런가 A, B 사이에 A와 P, B와 P 사이의 거리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 거니까 또 미리 제곱을 해놔요. 자, 그렇게 제곱을 해놓고 이 수식을 이제 A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 그럼 A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에서 1 뺀 거, 2A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거니까, 자, 이거 뭐 안에를 간단히 하신 다음에 이제 제곱 풀어주면 되겠고, 그럼 BP도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이 A에서 2까지의 차이, 그럼 2A 플러스 1에서 0까지의 차이, 자, 이렇게 빼기 0 하는 거니까 이거기만 쓰면 되죠. 이걸 전개해서 또 풀면, 자, 2차 방정식 안 나오고 절대로 1차 방정식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2-3하고 같은 문제가 그 뒤편에서 나오는데 외식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됐다 연락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표 3번에서요. 삼각형의 외심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외심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자,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원의 2의 세 점을 잡아서 삼각형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이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치면은 이 원의 중심이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같은 거잖아요. 자, 저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 마이너스 2,0, 자, B 4,0, C 2,4 이렇게 이제 세 점이 있으면은 이 세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외심. 자, AO 길이, CO 길이, BO 길이가 다 같은 거. 자, 유제 2-3이랑 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또 이런 등식을 만드는 거지. 자, 여기 외심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세팅을 하시고요. 자, 5a의 제곱이나 5b의 제곱이나 5c의 제곱은 같겠지 라고 하면서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은 x에서 마이너스 2, y에서 0 뺀 거요. 자, 계산을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이에요. x에서 4 뺀 거. 자,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위치관계 파악하시고 식으로 옮기시는 게 도형의 방지식이니까 여기는 그냥 y제곱을 써도 되겠죠, 내가? y 빼기 0제곱이니까 x 빼기 2제곱, y 빼기 4제곱이요. y 빼기 0제곱이라고 쓰셨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당히 이제 연립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xy 된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같다 꼴이니까 여기 가운데를 기준해서 가운데랑 요놈. 어차피 y제곱 이제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삭제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개씩 짝 지어준 상태에서 삭제를 해서 전개해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 거랑 왼쪽 거 있으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짝지어서 이렇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고, 자, 전개해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다 1차 방정식들이 돼요. x제곱, y제곱은 양쪽에 양변에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다 무조건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유제 3번은 자, 이 풀이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제 3-1이랑 좀 관련 지어서 얘기해드리면 자, 유제 3-1이랑 관련 지어서 얘기해드리면 거기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란 말 보여요? 대표 문제 바로 밑에. 그러니까 3-1번에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하면 그게 외심이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외심 문제도 풀게 되겠고, 그 대표 4번 같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점의 좌표 좀 쓸게요. 0,0. 그 다음에 A당 점의 좌표는 그냥 작은 A, B. 그럼 점 B는 작은 A 플러스 B, 마A 플러스 B. 자,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니? 라고 문제 물어보면은요. 그냥 선분의 길이를 다 제곱된 형태로 구해주세요. 자, 삼각형 OAB니까 OA, OB, AB가 세 변이잖아요. 그림 안 그려도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삼각형의 세 변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조사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세 변의 길이를 조사하시는데 보통 그러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등변인지 이걸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직각삼각형인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OA, A 빼기 0, B 빼기 0, A제곱, B제곱. 마찬가지 OB, A 플러스 B에서 0 뺀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서 0 뺀 거니까 얘네들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원점하고 또 다른 한 점의 사이에 이제 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한 점의 XY 좌표를 그대로 제곱해서 더하시면은 이제 해당 선분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A, B, A 플러스 B에서 A를 뺀다고 생각할게요. 빼는 순서는 편한 대로 잡으세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또 빼면은 뭐야? 뺐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맞죠? 이거 B제곱 맞죠? 여기서 이거 빼내면 B가 사라지죠? 큰일 날 뻔. 자, 그러면 여기서 발견 하나. 발견. 자, 얘네들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은 OA, AB가 같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요것이 요것이 간단하게 안 했지 안 해? 자, A제곱 더해서 B제곱 더할 거고 여기서는 2AB 나오는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2AB 나온 게 더하면 AB가 곱해지니 하면 없어지잖아.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더 발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같기도 하겠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요거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 조건도 추가를 해야겠어. 자, OA의 제곱 더하기 AB 제곱 합친 게 OB 제곱. OB 제곱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등변이면서 직각삼각형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자, OB가 그럼 빗변이죠, 여기가. 요 놈이 빗변. 자, 그러면 이제 OB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랑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이 반드시 직각이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맞는 이제 워딩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정삼각형 될 조건은 그냥 이제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4-3번도 이 정도는 가이드는 해드릴게요. 자, P가 뭔지 몰라요. 근데도 A, P, B의 둘레는 구할 수 있어요. 자, P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 P가 있어요. 자, P가 90도고요. AP하고 BP 길이 같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AP의 길이가 뭔지 구할 수 있어요. A하고 B의 좌표가 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 길이 뭔지 구해요.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구합니다. 그럼 여기는 AB하고 BP의 길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직각 이등변이게.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BP의 길이하고 B변의 길이의 비는
맞아요. 1대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네모라고 두면 요놈 대 요놈이 루트 2니까 BP의 길이가 나오지. 자, BP의 길이 대 AB의 길이는 1대 루트 2를 이용하면 자, 내가 여기 이 AB의 길이만 구해버리면 P의 좌표 몰라도 BP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4-3에서는 얘기해드려도 되겠네요. 4-4번. 자, 요거는 약간 그림을 동반하면 더 쉬워요. 자, 그림을 동반하면 더 쉬운데,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이런 약간 심화 문제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보시고 이제 뭘 떠올리셔도 조금 좋겠냐면, 자, 여기가 점 A고요. 여기가 점 B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위에 자, C라는 점이 얹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 C, B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게 직가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림 지저분한데. 자, 이렇게 된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걸 풀 수도 있는데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자, 한번 봐봐. 자, 직가삼각형 이렇게 A, B, C인데 여기는 이 점이 여기는 빗변에 뭐가 되는 거죠? 빗변에? 원점이 빗변에 뭐가 돼요? 김도훈 학생. 원점이 직가삼각형 ABC에서 빗변에 뭐가 되냐고요? 자, 그럼 빗변의 중점이니까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자, 원점이 ABC의 외심이야. 그쵸? 자, 그러면 자, 빗변이 현재 지금 4인데 여기 외전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OC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OC의 길이야. 네. 5가 외심이잖아요. 그쵸? 여기 반드시 2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말 이거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가 2고, 여기 OA, OB의 길이가 다 2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용하시면, 이제 여기 있는 C의 좌표를 되게 쉽게 구해요. OC의 길이가 2인 거 이용하면. 왜냐하면 C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C의 좌표는 A, A라고 둘 거 아니야. 그치? 자, 외심이라는 거 이용하시면은 OC의 제곱은 그러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고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0,0에서 A까지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을 한 게 요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제곱이 얼마야? 2 아닌가? 2A제곱이 4니까 그럼 A가 루트이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기가 지금 위치상 1, 4분면이어야 되겠죠? 맞죠? 물론 여기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삼각형 넓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밑변 알고 있어요? 밑변. 밑변의 길이 4예요. 여기 높이는 여기 C의 Y좌표는 A랑 똑같겠죠? 그죠? 근데 그게 루트 2니까 문제 바로 풀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되게 무리하게 막 식으로 세워가면서 풀지 않나도 저건 4-3과 4 같은 경우는 도형 이용하면 하영아 도형 이용하면 외신 문제로 풀 수도 있다고요. 집중합시다. 대표 5번 볼게요. 5번하고 이제 유제 4번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 5번 선분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기로 하는 이제 피해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건데 자 A라는 점이 4,2고요. B라는 점이 2,6이에요. 자, 그리고 P가 뭔지 몰라. P의 좌표는 알지 못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 PA제곱과 PB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XY 값을 구하기 위해서 P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AP제곱, 자, BP제곱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4, y 빼기 2의 제곱이요. 자, 이게 AP 제곱이고 여기까지가 자, BP 제곱 x 빼기 2, y 빼기 6.
자, 이렇게요. 자, 이거를 합쳐서 이제 이걸 전개해서 합치셔야 돼요. 자, 전개해서 합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냐면 자, 전개해 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 두 개 합쳐지니까 2x제곱 자, 이렇게 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할 거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자,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 자, 1차항 모으면 이래요. 자, 상수항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계산할게요. 일단은 2차하고 x에 대한 2차항과 1차항만 계산해서 꺼내 놓을 거예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 자, 그럼 y제곱 2개, 2y제곱 똑같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두 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고. 에이씨. 마이너스 16y. 계산 삑사리 날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한 4제곱, 2제곱, 2제곱, 6제곱. 자, 이렇게 이제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거대로 계산하시는데, 여기 상수항은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상수항 미리 계산하지 않는 게 좀 더 사람의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돼요. 상수항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6x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뭐 만들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2로 이렇게 y제곱가 y랑 1차항 묶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1차적인 목적. 여기는 상수항은 조금 이따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계산할 거면 2제곱 더하기 2제곱 정도만 하세요. 뭐 그 정도는 사람 머리로 금방 계산하니까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어차피 또 상수항의 제곱을 계산해서 여기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식은요. x, y에 대한 2차식의 합이에요. 여기 이제 저번에 한도 얘기했지만 x, y에 대한 2차식 자, x, y에 대한 2차식이면서 자, x, 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요.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채소 구할 때에는 이제 채소는 이런 모양 만든다고 그랬어. x 빼기 p제곱 더하기 x 빼기 아니 뭔 소리야. 자, y 빼기 q제곱. 여기서 앞에 이제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풀꼴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어떤 상수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모가 채소라고 했어요. 그럼 채소가 되는 조건은 x가 p이고 y가 q일 때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과 관련 지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자, 한번 여기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봐봐. 자, 여기서 뭘 넣어야 될까?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뭘 넣어야 돼? 9 넣어야 되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9 넣고, 그러면 여기서 뒤에 마이너스 9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2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 곱하기 9야. 18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16이 들어오고 여기는 16과 2를 곱한 거를 빼야 되겠죠? 32야. 자, 이래 놓고 여기서 없어질 수 있는 거 있으면 바로 계산해서 없애 놓으시고요.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신박한 거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여기대로. 계산 좀, 너네들이 좀 해봐. 세연아, 얼마니? 이거. 계산해봐.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하게끔 지금 시키는 거야? 그러니? 맞네요. 10. 그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는 10.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3, 4일 때죠? 그러면 여기 한번 살짝 좀 써볼게요. 여기 P의 좌표가 3, 4일 때예요. 여기다 Q라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선분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는 P가 3, 4일 때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번 눈썰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다 무슨 관계가 있게?
자, AB가 4,2고 B가 2,6이야. 근데 P가 3,4야. AB 중점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놈이 최소일 때는요. 자, 이 조건에 의해서 원래는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최소는 원래 세모예요. 여기서 나오는 세모가 최소예요. x가 p고 x가 y가 q일 때. 근데 이 식을 정리해보면 알실 텐데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가지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가지고 합쳐서 마이너스 12x 나누지만 이걸 2로 나누거든요. 4와 2를 두 배, 두 배. 자, 여기는 xy, 여기 4, 2를 기준으로 해서 4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에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지금 요거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여기 4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에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6이 되는 거 맞나? 맞죠? 그것도 2로 나눈 게 3이죠. 그쵸? 여기가 또 2분의 1 곱한 게 여기는 3이라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2분의 4 더하기 2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4와 2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잖아. 이 4하고 2는 A하고 B의 X좌표니까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최소가 되게끔 한 X값이라고.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게 합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요. 자,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 이제 뭐냐. 여기는 P가 움직이는 점이고 AB가 고정된 점이면 최소 조건은요. P가 AB 중점일 때예요. 그럼 P가 AB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자, 한 번 더 연상해보자. P가 AB의 중점이에요. 선분 AB의 중점. 그러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AP제곱과 BP제곱의 최소값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같을 때거든. 요놈들이 같을 때라고. 그럼 요놈은 최소값이 이거라고. 자, 둘이 같을 때가 최소니까 여기 AP의 제곱의 2배지. 근데 P를 어떻게 구해? 요걸로 구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로 엮어주시면은, 그럼 내가 4 빼기 3, 2 빼기 4의 제곱의 합에다가 2배 하면 최소가 바로 나온다고요. 이런 짓거리 안 하셔도 돼요. 고등학생들한테 절대 이런 짓거리 안 시켜요. 물론 이걸 할 수는 있어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금방금방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대표 5번에서 그 다음 시간에 질문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이걸로 풀 거야. 심화 문제니까 다 심화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제 5-4까지는 얘기할게요. 조금 약간 시간 보내더라도 유제 5-4번도 실제 시험을 보는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아요. 안 풀어.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적인 이론을 좀 소개할게요. 자, 지금 보면 세 점의 좌표는 문제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 자, ABC가 있고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랑 상관없어요. 점 ABC가 고정된 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정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정된 점. 자, x1, y1. 자, 이론을 쓸게요. x2, y2. 그럼 x3, y3.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지멋대로 움직이는 점, 동점, p, x, y.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문제에서 뭐 하라고 시키죠? 자, 삼각형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자, 요놈의 최소를 구해보삼.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되냐? 원래는 이렇게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자, 그럼 한번 봐봐. 자, 조금 약간 이제 처음에는 좀 복잡하니까 x 것만 쓸게요. x 것만. 자, x 빼기 x에 x 빼기 x에 x 빼기 x3이 이런 식으로 다 더해지겠지? 식이 3개 더해진다고. 여기는 제곱의 합이 2개 대상이지만 여기는 제곱의 합이 되는 게 3개잖아. 그러니까 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전혀 이거 안 쓰시고 여기다 결론만 적을 거거든요. 결론만 쓰세요. 여기 절대 쓰지 마세요. 어차피 쓰다가 내 설명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결론만 알아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야.
자, 원래 이것만 더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y 빼기 몇, y 빼기 몇의 제곱도 더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것만 쓰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 전개해서 더한 다음에 이런 모양 만들겠지. 이런 모양 만들 거라고. 어차피 XY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 2차식인데 이런 모양 만들 거라니까. 자, 그러면 x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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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제곱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둘이 곱하면은 2, x1, x2, x3, x 그리고 여기 x1제곱, x2제곱, x3제곱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상수항 뭔가 나오겠지. 얘네 둘이 중요해. 자, 3으로 묶어줘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1, x2, x3, x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구 같은 예를 더해야 되는데 이런 구가 왜 나오는 거냐면 자, 나누기 1을 하고 다시 제곱해서 나오는 거야. 똑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나누기 2예요. 나누기 2 한다는 얘기는 뭐가 나눈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2가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자, 여기는 동그라미가 그대로 오지 않아. 왜냐면 6을 2로 나눈 게 3이었잖아. 이 3이 여기 들어왔죠. 그쵸? 마찬가지라고 2로 나눈 게 그대로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 안에 들어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제곱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x가 정확하게 3분의 x1, 2, 3 더한 거, 3분의 x1, 2, 3 더한 게 되면 그때가 이 식의 최소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자,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A, B, C에 뭘 구할 때 이런 거 했더라? 응? 평균인데 그 평균이 무게? 중심이었거든요. 이 나중에 내가 영상에다 남겨놓긴 할 텐데 우리 무게중심 구할 때 이딴 짓거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자, 이런 거 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결론 뭐냐면 여기에 최소 조건은요. 이것만 딱 기억했다가 써가시면 돼요. 점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무게중심 구하는 조건은 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써드리긴 할게요. 3분의 x1, 2, 3 더한 거 콤마 자 y좌표 밑에다 쓸게요. 이게 좀 잘릴 것 같아요. 영상에서. 자 이렇게요. A, B, C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최소값은 아까 여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무게중심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키진 않고요. 여기 대표 4번처럼 유제 4번처럼 최소가 되게끔 하는 P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으로 구하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는 한 세월일 거예요, 또. 자, 이제 거기 유제 6-1로 보면 됩니다. 이제 대표 요건은 이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조금 응용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6-1로 먼저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구했는지 그 공식을 좀 살펴보고 좀 이야기하고 우리 여기 공식은 책에 어느 정도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공식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문제풀이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점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선분 A, B를 지금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분 AB에 2대3 내분점이 있는 거고요. 이게 P인 거고 2대3으로 똑같이 이제 있는데 외분점 Q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식으로 이제 P하고 Q의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기본할 때도 저번에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갈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조금 예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2대3 내분점, 외분점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에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를 그림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아,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이 선분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점 P라는 거는 선분 AB 사이에서 점 A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일 때 B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분점이라는 거는 선분 AB의 연장선 상에서, 선분 AB의 연장선 상에서, 자, A에서 떨어진 거리가 2고 B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잖아요. 조금 그림이 겹치겠네요. 약간 이거 지금 지워보고. 여기를 그냥 다시 지우고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점 P하고 Q를 자,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점 P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아까처럼 2대 3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점 A와 선분 AB의 연장선 상에서 이제 점 A에서 떨어진 거리가 2고 B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그런 비율에 해당이 되는 이제 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A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이면서 B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니까 점 Q는 A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 있는 거예요. 이제 A에 좀 더 가깝게 있으니까 A의 바깥에서 A에서 떨어진 거리가 비율이 2일 때 B에서 떨어진 거리 B가 3이 되는 이런 점을 우리는 선분 AB의 2대 3 이제 외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주얼로 이 글들이 이제 그림에 나타난다는 것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에서만 그치면 딱 반쪽짜리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P하고 Q의 좌표를 구해야죠. 자, 그러면 먼저 그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분 A, B 이렇게 있으니까 A, B 순서대로 먼저 좌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내분점부터 구할 거니까 이제 내분점을 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순서상을 적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좌표라는 거 뭐냐면 여기는 이쪽 라인에는 X좌표를 구하는 식을 쓸 거고요. 이쪽 라인에는 이제 Y좌표를 구하는 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 AB의 X좌표들만 먼저 씁니다. 여기서 이제 점 A가 X좌표가 -3, X좌표가 -1이죠. B는 좌표가 4, -2니까 X좌표가 4인 거고 1-1하고 4를 이렇게 모아 쓰고요. 비율을 쓸게요. 2대 3. 자, 그리고 Y좌표를 이제 모아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대 3 비율을 밑에다 써요. 그래서 이렇게 X자끼리 곱해서 우리가 책에 쓰여져 있는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 나오고 -3 나오죠. 8과 -3을 더하는 개념이니까 8 -3이라 쓴 거고요. 비율끼리도 더하는 식으로 해서 분모를 만드는 게 우리가 외분점, 내분점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셨으면 돼요. 자, 이렇게 X자로 곱하시고 여기는 이제 -4로 내려올 거고 이쪽 라인으로 자, 큰 3 곱하기 3에서 이렇게 9로 내려오고 둘이 더하시면 되고 똑같이 Y좌표도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비율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계산 결과를 갖다 내시면 P의 좌표는 5분의 5, 1, 5분의 5 똑같이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로 P의 좌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Q의 좌표 똑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비율로 지금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맞춰서 쓰시고 자, 여기서 X좌끼리 곱해서 Q의 XY 좌표를 구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4, 2, 8, 3, 3. 그럼 8과 -3을 여기서는 뭐 해야 되냐면 빼셔야 돼요. 자, 비율끼리도 자, 이렇게 뺏은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빼는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4 나왔었고 여기 아까 X자로 곱해서 이렇게 9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 계산 결과를 내분점과 달리 뺄셈하는 게 이제 외분점이었고요. Q의 좌표가 -1분의 11, -11 나와야 되겠고, 그럼 여기서 여기는 -1분의 -13이니까 13이 나오셔야 되겠고, 연인들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 6번 좀 거꾸로 가고 있죠? 이제 계산 연습을 이걸로 한 다음에 대표 6번을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B의 2배가 선분 BC의 3배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AB 대 BC는 3대 2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AB 대 BC의 비율이 3대 2가 되는 점 C를 구해봐라 라고 시켰는데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점 AB 이렇게 연장선 그어볼게요. 자,
선분 AB 연장선 긋고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C 쪽이 좀 더 짧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C가 이제 C의 X좌표가 A라고 그랬고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제 점 A가 왼쪽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X좌표 정도로만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점 B하고 A의 X좌표만 쓰고 자, 여기 좀 가렸으니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C가 B 쪽에 가깝게 있다면 AB 연장선, 선분 AB 연장선에서 B 쪽에 가깝게 있는 점이 C라고 그러면은 자,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AB 대 BC 비율이 3대 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럼 반대로 이제 C가 A 쪽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C의 길이가 2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AB 길이가 3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BC, 여기 C가 이쪽에 있으면은요, 이제 BC의 길이가 아무래도 AB 길이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 AB가 반드시 길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조건상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 C가 A의 왼쪽에 있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C의 X좌표를 이제 구하고 Y좌표까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점은 선분 AB, 우리가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AB고, 그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선분 AB, 점 A와 B이기 때문에 선분 AB 입장에서 보면 C는 외분점이에요. 근데 몇 대면 외분점이라고 할 건지 그거를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있는 Q는 점 A에서 이만큼, 점 B에서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Q가 AB의 2대3 외분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점 A에서부터 C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2, 3이니까. 이렇게 5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 A에서는 5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는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점 C를 선분의 AB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AB 기준에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순서 맞춰야 되죠. A에서 떨어진 거리에 B가 오니까 A가 선두니까 A에서 떨어진 거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에서 떨어진 거리를 다음에 써서 5대2 외분점이라고 하셔야 정확하게 점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구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하시면 되니까 자,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쓰고 비율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좌표를 먼저 적어보면은 C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자, 점 A와 점 B의 X좌표를 먼저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비율을 아래다 쓰시고 자, 그 다음에 Y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1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차례대로 A, B 순서대로 쓰시고 5대2 이렇게 비율 잡아서 X자 곱하고 X자 곱해서 외분점이니까 이렇게 자, 곱셈 결과들을 빼고 분모에서도 비율끼리 빼서 이제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분점과 내분점을 이제 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이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면 그렇고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두 점이 있는 선분에서 어떤 이제 위치관계에 있게 되는지 자, 이렇게는 선분 AB에 대해서 C는 외분점인 거고 만약에 A하고 C를 알려줬다면 B가 내분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AC 입장에서는 B 같은 거는 또 내분점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A하고 C를 알려주고 B를 구해봐라 하면은 이제 선분 AC의 내분점으로 B의 위치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관련 문제들을 더 소개하면 6-4도 자, 풀이하는 이제 계산식을 세워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계산을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6-4번도 우리가 이제 3등분 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분 AB를 3등분 하는 점인데 선분 AB의 정체를 모르죠.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PQ의 좌표. 자, PQ는 선분 AB를 3등분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PQ의 정체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PQ의 정체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4,8 자, 그리고 마이너스 1,11 이렇게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3등분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정확하게 이렇게 3등분 됐으니까 A, B, PQ QB 길이가 알았죠? 자, 조금만 머리를 써봅시다. 그럼 점 A는 뭐냐면요. 점 A랑 이제 여기는 PQ를 기준으로 하면 PQ의 외분점이에요. 그러니까 1대2 외분점이 될 수도 하고 여기는 이제 점 P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점 P는 선분 AQ의 중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힌트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점 Q는 선분 BQ에, 즉 PB라고 할게요. BQ가 아니라 PB죠. PB의 중점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점 공식이 이제 뭐였었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B의 X좌표를 X2, 그 Y좌표를 Y2라고 한다면, 자, 둘의 합의 평균이, 즉, 이제 X좌표의 평균이 중점의 좌표, Y좌표의 평균이 중점의 좌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는 8과 i를 합쳐서 2로 나눈 게 11. 그럼 거꾸로 하면은, 자, 가운데 두 배가 양 끝의 합. 뭐,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자, 상등분전도 저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P하고 Q가 각각 어떤 성분의 중점이 되는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으시면, 이제 계산식 자체를 어렵게 안 가져가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는 것들이 도형의 방정식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림이 먼저입니다, 항상. 자, 그림이 먼저니까 그림을 먼저 이용해서 이제 점들 또는 직선들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 이제 대표 7번도요, 조금 이제 비율이 위정계수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자,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이제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선분 A, B의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분점이냐면 선분 A, B를 t 대 E-t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런 점이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t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점 A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 x좌표가 점 B x좌표가 4, 점 A의 y좌표, B의 y좌표가 이렇게 9하고 마이너스 9고요. 자, 비율을 밑에다 씁니다. 자, 비율을 밑에다 쓰고, 자, 이렇게 이건 비율이죠. 자, 이렇게 x자로 곱해서 계산결과 내려 쓰시면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내분점은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p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잡을게요, 내가. 자, 그러면 내분점 p는 자, 4t. 자, 마이너스 이렇게 골고루 더해야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t.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서 적으세요. 둘이 합은 반드시 2입니다. 비율의 합은 2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y좌표의 분모도 2겠죠? 잠시 날라가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똑같이 x제로 곱해서 마이너스 9t. 자, 이렇게 더하면 18 마이너스 9t. 자, 더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들이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범위가 생기죠. 여기는 xy 좌표들이 다 양수라는 범위가 좀 생깁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t에 대한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분자만 어차피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만 양수가 되면 거거든요. 6t-4라는 자, x좌표의 분자가 0보다 크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마이너스 18, t 플러스 18이 양수여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의 범위를, 공도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표 7번을 이제 좀 해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은 식으로 이제 풀게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본인들 한번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8번. 그럼 이제 대표 8번은 이제 이런 내분점, 외분점 공식 또는 중점을 이제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사각형에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대표 8번은 평행사변형의 조건이에요. 평사가 될 조건. 그럼 우리가 수학상에서 평사가 될 조건, 특히 이 평면좌표에서 물어보는 평사가 될 조건은 거의 대부분은 이걸 씁니다. 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그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책에도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먼저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조금 그렇게 크지 않게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A, B, C, D. 그럼 평사 A, B, C, D에서 우리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잖아요. 대각선 그으면 서로를 이등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반띵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등분되는 점은
반드시 대각선의 중점이 걔네들이 일치한다는 거 이렇게 그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각선이 일치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C의 중점, 선분 BD의 중점, 이게 대각선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림상. 자, 그래서 사각형 ABCD라고 그러면은 보통 ACBD가 중점, 이제 대각선이 된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AC의 중점, 그러면 이제 X좌표끼리 더한 거 나누기, 즉,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 이렇게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럼 BD의 중점, X좌표 평균, 근데 Y좌표 평균, 이렇게 식으로 작성하셔서 얘네들이 서로 똑같네. 자,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는 1마 3하고 똑같겠죠? 분모가 둘 다 이니까. 자, 그럼 4 플러스 2는 1 플러스 C랑 똑같겠죠? 그래서 C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중점의 좌표, 즉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는 이제 AC와 BD의 중점인 거죠? 대각선의 교점이 이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고 C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실제 이게 없어도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하고 C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A, B, C 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유제 하나 더 볼게요. 자, 거기 유제 8-1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추가로 자,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제 마름모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마름모가 되는 것도 다른 건 없죠. 우리가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에요. 마름모도. 자, 마름모도 이제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름모는 특별한 평행사변형이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까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내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이다 이런 조건이 있긴 한데 자, 수학상에서는 지금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는 마름모 조건을 물어보게 되면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보통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서도 OABC가 자, 마름모니까 여기 있는 OB 자, 이제 그림을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O, A, B, C 이렇게 된 거니까 O, B, A, C가 대각선이죠. 그럼 이제 O, B의 중점이나 A, C의 중점이나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해서 얘네들의 중점이 일치하는 조건으로 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은 O, B 그러면은 자, X좌표의 평균이 2분의 5, Y좌표의 평균이 똑같이 2분의 5 되겠죠? 그럼 이제 AC의 평균. 자, 그럼 3 플러스 X 그리고 3 플러스 2 플러스 Y가 이제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심심하게 좀 풀리네요. 자, 얘네들이 서로 일치하니까 여기서 X할 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제 8-4번 같은 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거대로 이제 좀 들어 놓으시고, 이제 8-4번도 이런 조건들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할 수가 있냐면, 자, 똑같이, 자, A, B, C, D가 많은 거니까, 자, A, B의 중점, 이제 미쳤죠? AD가 아니라 AC가 대각선인데, 자, BD의 중점, 이 이제 일치한다고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또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은 선생님이 세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식은 선생님이 세워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중점 조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요거요. 내변의 길이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건 BC예요. 이거 BC의 길이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옵니다. 왜냐면 점의 좌표를 다 알려줬거든요. 그럼 BC의 길이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점인 A 또는 D의 좌표를 우리가 B하고 또는 C랑 연결해서 한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는 A를 구하는 식으로 갈 거거든요. 점 A를 구하는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선분 AB하고 여기 있는 선분 BC가 똑같습니다. 라는 조건을 만들 텐데 여기다 제곱을 미리 붙여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썼을 때 나오는 루트를 죽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BC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자, BC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2 빼기 4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이제 3 빼기 4의 제곱. 자, 이렇게 정가점사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등식을 만드시고 위에서 나오는 AB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B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AB의 제곱은 A 마이 제곱. 자, 1마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를 구하는 식을 잡아서 A 구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B의 값까지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9번 볼게요. 대표 9번. 자, 이제 대표 9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는 무게중심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대표 6이었나요? 대표 5였나? 5였구나. 5-4 하면서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이제 책에도 쓰여져 있으니까 따로 공식은 여기다가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책에 하나 더 적혀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무게중심은 우리가 세 꼭지점에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평균을 내시면 제 세 꼭지점의 X, Y 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 이제 무게중심이요. 이제 짧게 줄여 쓸게요. 무중. 자, 그러면은 이제 U, 마이를 다 더해요. 자,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4, 9. 자, 이렇게 Y좌표끼리 다 더해서 평균 내시는 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DEF 무게중심. 자, 얘네들은 자, 이렇게 같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1 마이. 자, 다 더해서 평균을 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 B. 다 더해서 평균을 내주세요. 자,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A, B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조금 중요하냐면 9-3, 4번 같은 문제들을 이제 푸는 게 좀 중요한데 뭐 9-3이나 9-4는 다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 하나로 조금 얘기할게요. 9-4로. 자, 그러면 이제 9-3이나 9-4는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은 9-3 같은 경우는 세 변의 중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9-4는 세 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럼 저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게요.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는데, 자, 책에도 쓰여 있는 말인데, 이 무게중심하고요. 자, 여기 있는 세 선분, 삼각형 AB의 C의 세 선분이 AB, BC, CA를 이제 각각 몇 대 몇 수로 자, 이 N대N이 1대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대1로 내분하는 이런 게 되면은 세 변의 중점 되는 거죠. 자, N대N으로 내분 또는 외분 하는 점을 각각 이제 꼭지점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M대으로 내분하는 점이 세 변을 M대으로 내분하는 점 또는 L분하는 점을 잡게 되면 선이 세 개가 나오니까 걔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 자, 뭐 점의 이름은 문제 따라 다르니까 그냥 삼각형이라고 쓸게요. 그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면은 실제로 ABC의 무게중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 같다라고 써놨는데 무게중심이 서로 일치하는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9-4에서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구해봐라 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PQR의 무게중심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9-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려줬으니 내가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준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셔서 점 C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실까지 알고 계셔야 이제 9-4까지 무난하게 좀 풀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3쪽 볼게요. 자, 193쪽은 우리가 중선 정리라고 해서 일종의 공식 하나를 조금 이제 알고 이제 문제를 좀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선 정리가 이제 뭐였었냐면 뭐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책보다는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비주얼해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우리가 중선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부터 한 변에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그어진 이 선분을 보고 중선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중선입니다. 자, 그럼 중선 정리가 뭐냐? 그러면 이거였어요. 자, 이제 이렇게 중선 양옆에 있는 선분 보이죠? 자, 그리고 중선과 그리고 중선 때문에 이등분 되는 이 선이 짝꿍입니다. 자, 무슨 짝꿍이냐면 제곱의 합의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요. 자, 여기 AM과 BM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건 아니고요. 자, 연료들의 합의 2배가 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전에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외우고 계셨다가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적당히 알려줬을 때 어떤 다른 이 정리와 관련된 따로 하나 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게끔 하는 게 문제의 의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로 따지면 자, AB가 9고요. AC가 7이에요. 자, 그리고 BC의 길이는 문제에서 10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BC의 중점이 M이고요. 당연히 이제 중성 정리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인데 우리가 중선하고 무게중심은 관련이 있죠. 이제 무게중심 G 이렇게 보면 우리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GM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게 되면 그럼 G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자, 여기는 GM의 길이는 여기는 AN 길이의 3분의 1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내가 일단 이 식에서 이제 A, B의 제곱이 9제곱, AC 제곱은 7제곱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는 2 곱하기 자, A의 뭔지 몰라요. 자, 일단 기호로 써요. 그리고 이제 BN 제곱은 10의 2분의 1인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AN 제곱 구해서 GN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중선 정리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중선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들을 푸시면 되니까, 이제 한번 머리 써서 한번 10-4까지 좀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94 쪽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공식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제 그림별로 이제 도형 문제 푸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한번 이제 써 보시고요. 자, 그럼 개표 1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었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선분 ABC의 길이를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선분 AB 길이를 C, AC의 길이를 B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 위에 마주보는 변이 BC를 쪼개는, BC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걸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길이가 만약에 CB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양옆에 있는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비례식이 성립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AB 대 AC의 비율을 엮는다면 그게 어떤 성분의 길이에 비하 같아지냐. 여기 보이는 이등분선이 이제 만나는 성분에서 새로 생기는, 만나는 변에서 새로 생기는 BD하고 CD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자, 순서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AB 대 AC는 BD 대 BC 이런 식으로 이 틀을 조금 외워준 상태에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기는 직각삼각형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죠?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선분 AC 길이, 점 BC, AC 길이가 6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로 6인 거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의 2등분. 자, 그래서 6은 문제에 없는 변의 길이지만 피타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는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선분 AD의 길이는, 이렇게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10대 6이니까 비례 비율이 5대 3이죠? 5대 4. 그럼 5대 3이면 여기는 BD 대 DC의 비율도 반드시 여기는 10대 6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5대 3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율로 5대 3이라고 썼는데 실제 BC의 길이는 8이잖아요. 근데 그거 5대 3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 맞죠? 그럼 3, 6 이용해서 피타를 쓰시면은 AG 길이가 나오는데, 자, 이 정도는 이제 고등사 상이 아니고 3학년 2학기, 연장 3학년 2학기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요새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인데, 수만 무리수를 못 쓰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고등사 문제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거기 그 11-2번 같은 거 보세요. 11-2번이나 11-3번.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유제 11-3번은 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1-2, 3, 4를 이제 11-3번처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점이 다 이제 찍혀져 있어서 예쁘게 이렇게 좌표평면에 표시가 돼 있는데 표시 안 돼 있는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대충 좀 그려서 문제를 좀 문제 조건을 표현해 볼 텐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C, B 이렇게 돼 있고요. 각의 이등분선. 자, 이게 그어서 이렇게 사선면에 여기 점 D가 있게 좀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사선면에 점 D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고 이제 문제에서는 점 D에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좌표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4죠. 1사분의 1 장인데 자, 그럼 5,1.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8. 자, 그럼 점 뒤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는 이 사실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엿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D라는 점은 BC를 내분하는 점인데, BD 대 DC의 비율을 모르고 있으니까 몇 대 몇 내분점인지는 모르죠. 자, 그래서 점 D는 현재 여기까지는 밝혀진 상태예요. 자, B, 천분 BC에 이렇게 해놓고 몇 대 몇 물음표. 물음표 대 물음표 내분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모른다. 비율을 모른다고요. 몇 대 몇인지 몰라요. M 대 N이라고 할까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M 대 N인데 이 M 대 N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요거 정리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AB 대 AC 각이 이등분선의 양옆에 있는 선분이 이등분선 때문에 쪼개지는 두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선분 AB, 선분 AC를 계산해 주세요. 이 비율을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선 비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루트를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걸 주셔야 하세요. 여기 제곱 불격도 이딴 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루트 안에서 그냥 계산을 그냥 해버리세요. 실수 안 하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4 뺀 거 5제곱. 그러면 이제 4에서 마이너스 8 뺀 거 12제곱. 자, 이게 선분 AB 되는 거고요. 땡땡. 선분 AC. 자, 1에서 5 뺀 거 마이너스 4제곱. 자, 4에서 1 뺀 거 3제곱. 자, 그럼 5제곱 더하기 12제곱, 우리 5대 12대 13이라는 비율 알고 계시면 바로 여기 13 나오는 것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169는 13의 제곱이겠고. 자, 여기는 여기대로 3대 4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의 수를 알고 계시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잘 모르시면 그냥 계산을 지금 해놓으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13대 5 이렇게 된 거니까 M 대 N이 13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C의 좌표 다 알고 있고 13도 5라는 비율도 알고 있고 내분점이라는 정체도 알고 있으니까 점 D의 위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194쪽까지 풀어보시면 돼요.